도시락 작전을 듣고 100억 좌에게 설득이 됐다면은 그건 이제 감독의 의도와 정반대로 이해한 게 아닌가. 자,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본 영상은 오징어 게임 3를 다 봤다는 가정하에 다량의 스포가 있음을 먼저 알려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굉장히 핫한 작품이죠. 오징어 게임 3를 다 봤는데 원래 다 보고 나면은 후기 영상을 또 찾아보는 게 국룰이잖아요. 그래가지고 후기 영상을 좀 찾아봤는데 제 생각보다 비판 영상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심지어 이제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 분들도 비판 영상을 많이 남겼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게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왜 괜찮게 봤는지 의견을 공유를 하면은 여러분들한테도 좀 재밌고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번 영상을 만들게 됐고요. 자, 그래서 오늘 알아볼 핵심 내용이 뭐냐?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 사람들이 어떤 근거로 오징어 게임을 그렇게 비판하는지 먼저 보고 그에 대한 저의 변론을 펼쳐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작품을 제가 좋게 본 이유가 뭔지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야, 엄마가 아들을 죽이는 게 말이 돼? 이 비판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엄마가 실제로 아들을 죽일 의도는 아니었다 생각합니다. 그 아들이 살기 위해서 이 준이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엄마가 말리죠. 아, 그러지 말고 난 살 만큼 살았다. 차라리 나를 죽여라 하는데 저는 이게 엄마의 진심이었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 상식적으로 그 얘기를 듣고 아, 알겠습니다, 어머니. 어머니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어머니를 죽이는 자식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얘 입장에서는 그 잘 모르는 준이를 죽일 수밖에 없는데 이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나 충격적인 거예요. 우리 아들이 누군가를 죽일 사람이 아닌데 아 이거 어떡하지? 아 말려야 되는데 어떡하지 하다가 이제 머리에 꽂혀있던 비녀인지 은장도인지를 꺼내가지고 아들을 찌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누군가를 죽이려는 급박한 상황에서 이 아들을 급하게 말리기 위해서 찌른 거지 실제로 죽일 의도는 아니었다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아무도 못 죽여가지고 얘는 이제 총 맞아서 죽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아들이 죽고 난 이후에 결과적으로 이 어머니도 자살을 하지 않습니까? 좀 그런 걸 봤을 때 엄마가 실제로 아들을 죽일 의도는 없었을 것이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VIP들이 나올 때마다 몰입이 깨진다. 마치 뭐 서프라이즈를 보는 것 같다. 뭐 연기가 너무 어색하다. 뭐 이런 말들이 많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감독이 일부러 의도한 거라 생각하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 여러분, 설마 옷게임 제작진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연기를 못하는 사람들을 섭외했을까요? 아니면은 우리도 연기가 어색하다 느끼는데 현장에 있던 감독이나 스텝이나 배우들이 몰랐을까요? 당연히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의도적으로 어색해 보이도록 연출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왜 그렇게 연출했을까? 저는 드라마의 몰입을 순간적으로 방해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연출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몰입이 순간적으로 방해되고 몰입이 깨지는 순간 우리는 우리가 드라마를 보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죠. 그러면서 오징어 게임을 시청하며 재밌어하는 우리의 모습과 VIP들의 모습이 다르지 않음을 자각할 수가 있는 거죠. 야, VIP들의 모습이 어떤데?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끔찍함을 느끼긴커녕 재미를 느끼죠. 실제로 이번 오징어 게임 3 비판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뭐 게임들이 너무 단조롭다, 뭐 게임이 너무 뻔하다, 뭐 시시하다, 뭐 재미가 없다. 이런 비판들도 실제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끔찍함을 느끼지도 않고 오히려 거기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자극적으로 재밌게 죽을까? 이런 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감독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연출을 해서 우리가 드라마를 보고 있구나. 이런 걸 좀 자각하게 하려고 우리의 모습이 VIP들이랑 다르지 않구나. 이런 걸 자각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연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비판도 그 같이 따라서 오는 비판이었거든요. 야, 가면은 뭐하러 쓰냐? 서로 얼굴도 다 공개하더만. 야, 이게 뭐냐면은 술래잡기 게임에서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이제 병정들이 투입이 돼가지고 실제로 총을 쏘는데 얘네들도 이제 사람들을 죽이는데 체험을 하려고 참가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자기들끼리 가면을 벗고 야, 이 뭐 사슴 쏘는 거랑 또 인간 쏘는 거랑은 또 뭐 다른 맛이 있구만 이러면서 막 자기들끼리 막 웃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보고 야, 서로 얼굴도 다 공개하면서 뭐하러 가면 쓰고 보냐 이런 비판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가면을 왜 쓰고 있냐가 포인트가 아니라 왜 하필 동물 가면을 쓰고 있냐가 포인트거든요. 자, 소설이나 드라마, 영화에서 동물이 등장을 하는데 만약에 그 동물이 서가지고 말까지 한다? 그러면은
99%로 인간 풍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거 풍자야 얘들아, 이거 알아야 돼 하고 감독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감독이 계속 야 이거 풍자니까 눈치채야 돼 하고 감독이 알려주는 그런 장치로서 이제 일부러 이 가면을 씌운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 오징어 게임 하면은 성기훈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번 시리즈에 유독 성기훈에 대한 비판이 엄청 많더라고요. 좀 어떤 비판인가 보면은 아 성기훈 너무 답답하다, 결국 사람만 다 죽게 했지 한 게 뭐냐, 좀 이런 말들이 많았는데, 저는 이거는 성기훈에 대한 오해 때문에 이렇게 생각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게 성기훈은 사람을 더 많이 살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성기훈은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 소신껏 행동해 왔거든요. 자, 그러면은 성기훈의 소신이 뭔데?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성기훈이 계속 하는 말이 있죠. 그게 뭐냐? 우리는 사람이야, 말이 아니야. 이 동그라미 세모 네모가 사실은 이거를 의미하는 거다라는 추측을 제가 좀 어디서 봤는데, 성기훈이 계속하는 말, 우리는 사람이야, 말이 아니야.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극한의 상황을 조성해서 그 상황에 사람들을 몰아넣고 사람을 체스 말처럼 갖고 놀아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상황을 조성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서로 죽이도록 만드는 게, 그게 이제 주최자들의 의도인 걸 알고 있고 거기에 놀아나선 안 된다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이 게임을 끝내고 싶어 하는 게 성기훈의 최종 목표거든요. 좀 이제 이 시대의 마지막 최후의 샹크스라고 볼 수 있는데, 좀 더 성기훈에 대한 이해를 해보자면은 성기훈은 다른 여타 동네 사람들처럼 입체적인 인물이거든요. 입체적이라는 게 뭔 말이냐?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한 영웅 선도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한 악도 아니라는 거거든요. 보면은 시즌 1 때 보면은 할아버지 속이려고 하죠. 자기가 살기 위해서 할아버지 속이려고 하고, 혁명 실패한 이후에 갑자기 강하늘한테 그 원망의 화살을 돌려요. 그 다음에 자기가 혁명을 주도해놓고 강하늘을 죽이거든요. 근데 강하늘이 죽일 때 말을 하죠. 야 이거 너가 주도한 거잖아, 이거 내 탓이 아니야, 이거 너 잘못이야, 이렇게 말을 하고 강하늘이 죽거든요. 근데 성균이 사실은 자기도 알고 있었어요. 자기도 알고 있었는데 그걸 받아들이기 어려우니까 강하늘을 죽인 건데, 강하늘을 죽이고 나니까 자기도 이제 아는 거죠. 아 이거 내 잘못이구나, 그래 내 잘못이구나 하고 자살 시도를 하는데, 이제 그때 이제 병정들이 나타나서 총으로 이제 그 칼을 쏴가지고 성기훈이 자살을 못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거를 봤을 때 성기훈은 찌질한 인물이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기훈은 남들과 다른 영웅적인 면모가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 본인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소신을 지켜요. 좀 자세히 보자면은 456억으로 솔직히 그냥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도 되잖아요. 저도 뭐 이제 만약에 오징어 게임에 참가를 했어. 그래서 우승을 했는데 우승을 할 때까지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었고 내 손으로 내 친구도 직접 죽여야 했어. 그래서 나는 저 주최 측들이 너무 원망스러워 라고 해도 막상 돈이 생기면은 아 그래, 그래도 앞으로 새 출발해야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살 것 같거든요. 근데 성기훈은 이 456억으로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소신에 따라 이 게임을 없애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또 이 딱지치기남을 만났을 때도 성기훈이 자존심 때문에 이제 자기 머리에 총을 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자기 소신 때문에 자기 머리에 총을 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기훈 입장에서는 어떤 극한의 상황에 몰아가지고 누군가를 죽이게 만드는 거,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딱지치기 남이랑 그 게임을 하는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머리에 총을 쐈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 작전 A랑 B도 마찬가지로 이제 게임을 없애기 위해서 이 작전을 실행한 거고, 이 작전 B에도 보면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게임에 재참가를 합니다. 이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이렇게 절대 안 해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자꾸 이 오징어 게임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거든요. 이 여름 이렇게 하면서 사람을 살리려는 것도 물론 사람을 많이 살리려는 의도도 있었겠지만 주최자들의 의도대로 되도록 하지 않게 하려 하는 거죠. 또 보면은 투표로 게임을 끝내려 함, 이건 뭐냐면은 이제 투표를 통해서 게임을 지속할지 말지 이제 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이제 보면은 성기훈이 사람들을 설득해서 이제 그만하자 이렇게 하는데, 그 100억 할아버지가 나타나가지고 한 판 더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게임을 다시 하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게임을 계속 진행하게 되는데, 나중에 보면은 게임을 그만두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게임을 지속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보다 O팀보다 더 많아지거든요. X팀이 O팀보다 더 많아지는 상황이 올 때
이병헌이 이제 성기훈을 유혹하죠. 야, 쟤네들 분명히 밤 되면은 우리들을 덮쳐가지고 죽일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죽이자. 이건 사실 이병헌이 성기훈의 소신을 유혹하는 거예요. 야, 우리 얘네들 죽이고 돈 챙겨가지고 나가자. 너도 똑같은 사람이잖아. 너도 그렇게 행동할 거지. 이렇게 유혹하는 건데 성기훈은 그게 주체자들이 원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게 주체자들이 원하는 바라는 걸 알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대의를 위한 소의 희생은 어쩔 수 없다. 이런 이제 뉘앙스의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성기훈은 사람들을 많이 살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게임을 멈추고 싶어 하는 게 성기훈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혁명을 하지만 결국에는 실패하고 이제 자살 시도를 한다. 이런 거는 이제 평범한 소시민적인 모습이라 볼 수 있고 나중에 아이를 양도받은 다음에 거기서 뭔가 제 생각에는 아이한테서 좀 희망을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병헌이 또 나중에 유혹을 하죠. 뭐 아내의 유혹 마냥 이제 이병헌이 또 유혹을 하는데 야 마지막 게임은 다수가 유리한 게임이다. 너 그 게임 가면 분명 죽는다. 그러니까 이 칼을 들고 가서 얘네들이 자고 있을 때 다 죽여라. 또 다시 한번 이제 성기훈의 소신을 테스트하는 거죠. 너도 결국에는 너가 살려면은 너가 살고 싶으면은 남을 죽이게 돼 있어. 너는 그런 애야. 이렇게 테스트를 하는 건데 성기훈은 역시나 거기에 이제 흔들리긴 해요. 흔들리긴 하지만 자기의 소신을 굽히지 않고 결국에 마지막 게임을 그대로 진행을 하죠. 그리고 결국에 게임을 다 하다가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 가면은 결국에는 성기훈이랑 아이만 남게 되는데 그 최후의 순간까지 자기의 소신껏 행동을 하거든요. VIP들을 보면서 야, 니네 지금 내가 살기 위해서 아이를 죽이기를 바라고 있지. 그게 너희가 원하는 거지. 난 알아. 근데 난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거야. 난 내 소신을 지킬 거야 하면서 이제 최후의 순간까지 자기 소신을 지키면서 자살을 하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성기훈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소신을 지키면서 행동을 했다. 근데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야, 암만 그래도 다수결이 최선 아니야? 어쨌든 사람이 많이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이제 이런 비판하는 글도 봤었는데 저는 이 파트에서 사실 이 책이 많이 생각이 났거든요. 이 부분이 좀 철학이랑 많이 연관이 되는데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옳은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감독이 질문을 던진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다수결이 과연 항상 최선일까? 라는 질문도 이제 던지는데 되게 유명한 사고 실험이죠. 트롤리 딜레마라는 게 있는데 이 트롤리가 이 앞으로 쭉 진행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철도 인부 5명이 있는 거예요. 이 5명이 있는데 얘네들은 공교롭게도 이 트롤리가 오고 있는 걸 모르고 있어요. 근데 이 트롤리는 마침 또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어요. 이대로 가면은 5명이 죽어. 근데 여러분은 마침 여러분이 이 사람인데 그 상황을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침 공교롭게도 또 옆에 이 레버가 있어요. 이 레버를 한번 당기기만 하면은 옆에 철로로 방향을 바꿔서 한 명만 죽이게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같으면은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꽤나 많은 사람이 이 5명을 살리기 위해서 한 명의 희생은 어쩔 수 없다. 해서 이제 이 철도 변경을 하는 선택을 많이 하는데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이제 제가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 한 명이 내가 모르는 생명부지의 사람이 아니라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사람, 뭐 어머니라든지 아버지라든지 아니면은 뭐 애인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이돌이라든지 아니면 나의 애완견, 애완 고양이라면은 여러분은 이 생명부지에 모르는 사람 5명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소중히 아끼는 사람, 소중히 여기는 동물, 애완동물을 희생할 수 있나요? 저는 아마 여기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대답이 바뀔 거라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렇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 한 명이 알고 보니까 여러분이 여기 있지가 않고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이 한 명이고 여러분이 죽어야 된다면은 여러분은 그거 받아들일 수 있나요? 아, 내가 이 생명부지의 5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기꺼이 희생을 감수하겠어. 라고 외칠 수 있나요, 여러분?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18년 만에 최근에 국민연금 개혁이 됐죠. 이 국민연금이 다수결로 합의가 됐거든요. 국민연금이 여러분 다수결로 결정이 됐는데 숫자가 적은 젊은 세대의 의견은 반영이 됐을까요? 정작 앞으로 돈을 내야 할 젊은 세대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는 생각해 볼 수밖에 없어요. 다수결이 과연 항상 옳은가? 애초에 사람을 죽이는 걸 다수결로 정하는 것부터가 여러분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 희생자라면은 여러분은 그 희생을 받아들일 수가 있나요? 야, 우리가 방금 다수결로 투표를 했는데 우리는 뭐 가족도 있고 뭐
우리가 죽으면 슬퍼할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근데 넌 지금 가족도 없고 너 지금 혼자 살잖아. 그니까 너가 대신 죽어야겠어 하면은 여러분은 그거 받아들일 수 있나요? 아니면 뭐 내가 타고난 신체 능력이 안 좋아, 뭐 키가 작아, 뭐 몸이 약해, 뭐 이래가지고 야 쟤가 제일 만만한데? 야 쟤를 그냥 죽이자 해가지고 희생자로 됐을 때 여러분은 아 그래 너희들 뭐 돈 먹고 뭐 잘 살아라 이러면서 순순히 그 다수결의 입장을 받아들일 수 있나요? 이거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감독이 질문을 던지거든요. 그래서 좀 커뮤니티에 보니까 이 100억좌, 이 100억 할아버지에 대해서 역대급 고트라는 평이 있고 성기훈은 역대급 조트 뭐 이런 평가가 있더라고요. 그런 평가를 좀 제가 봤는데 이 사실 도시락이라는 장면은 다수결에 대한 비판을 잔인하면서도 아주 재밌게 풍자하기 위해서 의도한 장면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도시락 작전을 듣고 100억 좌에게 설득이 됐다면은 그건 이제 감독의 의도와 정반대로 이해한 게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생각은 자유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감독의 의도는 아니었다, 그게. 또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야, 암만 그래도 성기훈은 쓸데없이 이상적이야. 이상적인 사람이 제일 싫어. 뭔가 해결책을 내놓던가. 라는 이제 비판의 이제 좀 말도 있었는데, 성기훈은 해결책도 제시를 했습니다, 여러분. 성기훈이 뭐 무작정, 야, 다수결은 안 돼, 다수결은 안 돼, 이런 게 아니라, 다수결은 안 돼, 대신에 이렇게 하자 하고 해결책을 제시하죠. 그게 뭐냐? 제비뽑기를 제시를 하거든요. 근데 이때 이미 성기훈 팀이 뭐냐면 이제 성기훈이랑 성기훈이 안고 있는 아기랑 그리고 임시완, 그 아기의 아버지인 임시완, 이렇게 세 명이 팀인데, 이 두 명이 이제 무기가 있으니까 나머지 네 명이 겁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네 명끼리 갑자기 또 막 자기들끼리 뭐 다수결로 막 회의를 해요. 한 다음에 야, 이 새끼가 제일 만만한데? 야, 이 새끼 밟아. 한 다음에 막 갑자기 밟거든요. 밟은 다음에 할아버지가 이제 자, 저희가 정답을 발견했습니다. 저희가 정답을 알아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명을 불구를 만들어서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간 다음에 다음 스테이지에서 밀면은 우리끼리 상금을 나눠 가질 수 있습니다. 어때요? 정답 맞죠? 이러잖아요. 근데 성기훈은 이미 무기도 있고 도시락도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제비뽑기를 하자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제비뽑기를 보고 뭔 생각이 들었냐면은 무지의 베일이 바로 떠올랐거든요. 이 무지의 베일이 뭐냐? 좀 철학적인 용어인데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베일이 이 여성분이 쓰고 있는 이 가려져 있는 이게 베일이라고 하거든요. 뭐 베일에 가려진, 베일에 쌓인 이게 한국어가 아니라 영어거든요. 영어인데 무지의 베일이 뭐냐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존 롤스라는 미국 철학자분이 이제 제시한 가상의 상황인데 이 사람들이 자신의 상황을 알지 못해요. 이 무지의 베일이라는 걸 쓰면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난다고 할 때 다음 생에는 내가 뭐 키도 좋고 신체 능력도 좋고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날지 아니면은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서 몸도 안 좋고 막 어딘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날지 그런 걸 모르는 상황 속에서 다시 태어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무지의 베일을 쓴 상태에서는 사람들은 사회의 기본 구조를 설계할 때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려 하기보다는 사회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처지를 최대한 개선하는 방향으로 사회 제도를 선택하게 될 거다. 이게 이제 무지의 베일이거든요. 자, 그럼 어떤 면에서 제비뽑기를 보고 무지의 베일을 떠올렸냐? 이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제비뽑기는 누가 뽑힐지 모르는 베일에 가려진 상태이죠. 이렇게 가려져 있기 때문에 누가 뽑힐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공정성을 갖추고 있죠. 그래서 물론 다수결에 대한 답이 무조건 제비뽑기가 정답이라는 건 아니에요. 다만 다수결이 최선이 아닐 수 있음을 보여주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 여러 가지 철학적 견해 중에 하나로 제비뽑기를 감독이 보여줬을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오징어 게임을 비판하는 근거들에 대한 변론을 좀 펼쳤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이 작품을 좋게 본 이유가 뭐냐 좀 보자면은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풍자를 통해 주제를 되게 재밌게 전달을 하죠. 도시락 장면만 봐도 사실 굉장히 끔찍한 장면이거든요.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멀쩡한 사람 같고 갑자기 막 다수결로 해가지고 막 다리를 문지르고 발로 밟아가지고 거의 불구를 만든 다음에 사람이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도시락이라고 한 다음에 야 쟤를 다음 스테이지에 가서 던져버리자 하고 굉장히 끔찍한 장면인데 거기서 이제 할아버지가 되게 극적으로 재밌게 연기를 하잖아요. 정답 맞죠? 이러면서 이제 재밌게 연기를 하니까 그 장면이 되게 재밌다고 느껴지는데 사실 굉장히 끔찍한 장면이거든요. 근데
그 끔찍한 장면을 풍자를 통해서 재밌게 전달을 한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하나의 큰 주제 안에서 여러 가지 소주제들을 다루거든요. 좀 저는 그런 게 좀 좋았어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이유이고, 그러면은 그 큰 주제가 뭐냐? 그 주제가 뭔지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주제하면은 앞으로 뭐 나쁜 짓을 하지 않고 착하게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완결된 문장으로 지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주제가 답을 정해놓지 않았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각자 생각하게 만들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또 저는 좀 되게 좋게 봤고요. 성기훈이 마지막에 자살하기 직전에 카메라를 보죠. 다시 그 장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아예 그냥 VIP들을 등지고 서버리거든요. VIP들을 등지고 선 다음에 카메라를 보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저희한테 하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서 성기훈이 마지막으로 하는 말, 우리는 말이 아니야. 사람이야. 사람은 하고 얘기를 안 하고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사람은 뭔데? 사람은 뭔데? 그 이후엔 뭐가 어떻게 되는 건데?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주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게 저는 또 되게 좋게 드라마를 본 이유 중에 하나이다. 자,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 드라마의 주제는 뭘까? 제가 이제 앞에서 주제는 정해놓지 않았다 얘기를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이 드라마의 주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가 이제 드라마의 주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왜 그렇게 생각하냐? 이제 질문을 한다면은, 먼저 이 드라마의 소주제들부터 좀 보자면은, 첫 번째 소주제는 이거죠. 물질 만능주의의 비판. 우리는 사람이야. 말이 아니야. 우리는 그 자체로 소중해. 인간은 인간 그 자체로 소중해. 인간 존엄성. 이게 이제 첫 번째 주제이고, 두 번째는 시즌 1, 2, 3을 걸쳐서 계속해서 물어보죠. 성기훈한테 계속 물어보죠. 너는 아직도 사람을 믿냐? 이렇게 계속 성기훈한테 물어보는데, 성기훈은 사람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성선설이라고 좀 볼 수도 있는데 인간 내면에는 어딘가에는 선한 마음이 있다. 그 마음에 대한 믿음이 아직은 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주제이고 여기까지가 이제 시즌 1의 메인 주제이고 시즌 2, 3의 주제는 뭐냐 보면은 우리 모두는 여러 사람의 희생으로 태어났다. 이 아기만 해도 보면은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 이 군인분 죽죠. 이 할머니도 결국에는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자식도 죽이고 본인도 결국엔 자살을 하죠. 그리고 이 아이를 낳은 친모도 아이를 부탁하고 결국엔 자살을 하죠. 그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성기훈마저도 아이를 남기고 이제 자살을 하는 선택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순차적으로 보여주면서 감독이 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뭘까? 그거는 우리 모두는 여러 사람의 희생으로 태어났다. 우리는 이제 망각하고 살지만 우리는 이제 사실 그냥 우리 부모님,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낳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이제 임진왜란부터 해가지고 6.25 전쟁에 이르기까지 조국이나 사랑하는 이를 지키기 위한 역사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쭉 반복되어 왔죠.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많이 잊고 사는 건데 저는 이 오징어 게임을 보면서 사실은 내가 많은 사람의 희생으로 지금 이렇게 태어났고 이 문명을 누릴 수 있는 것도 많은 사람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구나라는 거를 좀 저는 오징어 게임을 보면서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세 번째 주제라고 생각하고 네 번째는 뭐냐? 우리 모두는 죽는다. 이건 뭐냐면은 이 벽에 이 쓰여져 있는 글씨가 있거든요. 이거 보신 분도 있을 텐데 이게 라틴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해석해 드리자면은 오늘은 나, 내일은 너. 그러니까 오늘은 내가 죽지만 내일은 너가 죽는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모두는 죽는다. 라는 메시지를 벽면을 통해서 이제 그냥 아예 그냥 하고 싶은 얘기를 적어놨죠.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을 종합했을 때 우리 모든 누군가의 희생으로 태어난 소중한 존재들이고 그렇기에 그 자체로 소중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죽는다. 이런 것들을 종합했을 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가 이제 저는 감독이 저희에게 묻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정하려면은 본인만의 정의라든지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그 정의, 무엇이 정의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되게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인 다수결에 대한 비판을 보여줬을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첫 번째가 무엇이 정의인가? 그렇다면 두 번째로 어떤 철학을 갖고 살 것인가? 이 어떤 철학이 좀 중요한데 저는 결말 부분에서 좀 힌트를 얻었거든요. 결말에 보면 이제 새벽이의 동생이랑 새벽이의 할머니가 결국에는 다시 만나는 장면이라든지 아니면 이 화가 놀이동산에 있는 화가랑 이제 아이랑 이제 다시 화목하게 잘 지내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노을이가 자기 자식을 찾기 위해서 다시 중국으로 출국하는 장면을 보여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제가 느낀 거는 인간은 결국 가족이랑 사랑으로 살아가는구나 라는 걸 느꼈는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감독님이 이제 아예 인터뷰에서 밝힌 주제가 있더라고요. 그게 뭔지 보면은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 것을 내려놓고 희생하자는 메시지를 주고 싶었다. 이게 이제 감독님이 생각하신 주제인데 꼭 감독님이 이제 말씀한 주제가 아니어도 이 드라마를 어떻게 봤냐에 따라서 사람마다 이제 살아온 환경이나 뭐 자라온 환경에 따라서 느끼는 바가 다 달랐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가 이제 이 시리즈의 핵심 주제라고 보고 좀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저는 되게 굉장히 재밌고 괜찮은 시리즈였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저는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